118페이지 이제 점유 보호 청구권입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은 뭡니까? 내가 점유권이란 물권을 갖고 있으면 이 점유권에 대한 권리를 침탈한 행위를 하면은 말할 수 있다고 반환 청구. 침해하면 방해 제거. 침해 염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점유보호 청구는 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으로서 되어 있잖아요. 다른 물권처럼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점유권이 침탈되거나 자 줄 것이어야 돼요. 점유권이 뭐 되거나 침탈 현관편에 놓고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점유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이 뭐야? 힘이 실효성입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타이틀에 딱 세 가지 현관편 딱 놓읍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 반환 청구. 다음 페이지 가면 2번에 방해 제거 청구, 3번에 방해 예방 청구.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이제 204조 1항 갑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자, 이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 자, 일단 우리 판소 노트는 몇 페이지 피냐면요, 46페이지입니다. 판소 노트 46페이지 펴보세요. 자, 판소 노트 한 페이지 넘기면 되죠. 한 페이지 넘기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점유 보호 청구권 갑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합니다. 우리 앞에 소유권 할 때도 했는데 물권 청구권 할 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요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무슨 권이 있다고? 점유권이란 물권을 갖고 있으면 을이 요 목적물을 침탈해 갔다. 그러면 이 점유권자가 침탈자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자,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방해 제거죠. 제거는 침해를 합시다. 침해하면은 여기 적고합시다. 침해를 하면 방해 제거죠. 제거 청구 및 뭡니까? 손배. 이렇게 들어가요.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침탈할 때는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요거는 이제 뭡니까? 영어로 하면 end입니다. end입니다. 예. 요거는 뭡니까? end라는 게 뭡니까? 한계입니다. 한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고의나 과실이 인정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자, 침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 또는 뭡니까?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침해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침탈했을 때는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침해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 및 손해배상, 침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 내용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거 판소도 36페이지 한 배웠어요. 36. 저번 시간에 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거의 했습니다. 판소도 36페이지. 물권적 청구권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 보니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까? 물권의 효력에서 실효성 합병을 위해서 소유권을 침탈하거나 점유권을 침탈하거나, 자, 그다음에 지상권의 전세권 이런 물권을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물권자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뭘까? 자, 이제 다시 이제 몇 페이지? 46페이지 등입니다.
10페이지 뒤로 넘기세요. 다시 46페이지 다시 넘기면 자 넘겼습니까? 46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점유권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점유권은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알았어? 가르쳤으니까 알지. 들었으니까 알지. 맞죠? 네, 했었어요. 첫째 시간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도둑놈도 점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일 때는 뭡니까? 침탈하면 언제든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도둑놈도 점유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줍니다. 몇 년? 1년. 몇 년? 1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년입니다.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렇게 제척 기간을 두는 이유가 제척 기간이 뭐냐면 법률이 예정한 기간입니다. 자, 이렇게 기간을 준 이유가 도둑놈도 점유권이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기간을 짧게 줍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배우는데 공사 특칙이라고 있습니다. 공사 특칙. 공사가 진행돼서 공사가 완료되거나 건물이 완성되거나 1년이 경과했을 때는 뭡니까? 공사가 완료되거나 뭐 됐을 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나 예방 청구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공사 특징을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일단 우리가 몇 년이라고? 1년이라고 봅시다. 자, 우리 책에 봅니다. 법조만 다 보면 돼요. 밑에 내용이 그대로니까. 118페이지에 204조 되어 있습니까? 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할 때는 침탈의 현관패, 침탈 당할 때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반환, 물건의 반환 및 미세 현관패 내놓으시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미은 뭐예요? 함께 엔드입니다.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자, 우리 판소부터 가면은 침탈을 해가지고 요걸 침탈해가지고 요걸 다시 누구에 넘겼다고? 병인한테 넘겼습니다. 얘가 선의인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왜 만드느냐면은 법조 만든 이유가 도둑놈도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점유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특별 승계인이 요 사람이 누구라고요? 특별 승계인입니다. 승계인이 선의인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항 갑니다. 제1항의 청구권은 자, 현관패 놓으시고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행사된다. 자, 그래서 1년인데 뭐라고요?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이라고? 1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되시고,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요건 나오고 있고 남아있는데 요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옆에 갑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 205조.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방해 현관패 놓으시고 방해를 받을 때 방해 제거 및 뭡니까? 무슨 배상? 손배 청구할 수 있다. 2항 갑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자, 현관패 놓으시고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1년. 자, 3항이 뭐예요? 공사 특칙 쪽으로 앞에다가 무슨 특칙? 공사 특칙. 공사로 인해서 점유를 방해받을 경우에 공사 착수 후 몇 년이 경과하거나 1년이 경과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거 청구를 못한다. 몇 년 지났구나. 1년 지나거나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청구 못합니다. 알겠어요? 자,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3번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206조.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의 현관패 놓으시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다. 2항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전조 사망의 규정. 전조 사망이 뭡니까? 여기서나 공사 특칙 정도입니다. 공사가 진행돼서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법조문만 해석이 되면 밑에 내용 다 볼 필요 없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전부 다 구체적인 내용 다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점유권도 뭡니까? 물권이기 때문에 침탈한 행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자, 그리고 침해한 행위에서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침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입니다. 기간을 짧게 주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도둑놈도 뭐라고요?
점유자가 되셨으니까 기간 짧게 주고. 자, 특별승계 선의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됩니다. 요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점유권이 아니고 소유권에 기한 액션을 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점유권 아니고 소유권 갖고 있다. 언제든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방 청구할 수 있어요? 요 1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소유권을 침탈한 행위를 하면은 난 언제든지 가가지고 10년이 지나든 15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가서 뭐합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특별승계인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점유권은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가 아까 뭐랬습니까? 도둑놈도 점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한을 두고 소유권에 기한 액션을 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하죠? 그럼 내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이 마이크 내가 소유자면서 점유권도 갖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침탈해가 갖다 의리 병이 된다겼어요. 병이 특별승계인 선이야. 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점유권에 기한 못한다고. 근데 소유권에 기한 액션 취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선택할게요? 소유권에 기한 걸 해야지. 맞죠? 소유권에 기한 해야지. 그리고 특별승계 선이더라도 난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답니다. 아시죠? 그리고 기간 1년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소유권. 아시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나중에 소유권에 가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런 제한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어디서 하느냐? 소유권 가서 다시 합니다. 이거. 알겠어요? 자, 끝났습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4번 갑니다. 119페이지에 4번 간접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 나옵니까? 자, 물어볼게요. 자, 간접 점유자가 누구였어요? 아까 전에. 자, 우리가 간접 점유자 정의가 뭡니까? 점유를 하게 한 자, 임대인,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이런 애들을 뭐라 했습니까? 간접 점유자라잖아. 한번 물어볼게요. 점유권이 있어 없어? 간접 점유자. 정신 차려요. 점유자잖아. 점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 있습니까? 점유보호청구권도 있다죠. 됐어요? 그래서 207조에 뭐가 나오냐면은 전 3조에 관한 내용이 준용된다고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보자고. 자, 밑에 봅시다. 207조 1항 전 3조의 청구권은 194조에 규정한 누굽니까? 간접 점유자에게도 이를 행사할 수가 있다. 아, 간접 점유자도 침탈당하면 반환 청구, 침해당하면 방해, 제거, 침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할 수가 있다. 207조 1항. 됐어요? 자, 2항은 지금 설명하면 이해가 안 돼. 이 중요한 내용인데 언제 하느냐? 1월달 넘어서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는 간접 점유자도 뭐가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 요까지만 정리합시다. 됐죠? 2항은 시험에 2번 나왔던 그대로 법조문 자체 그대로 냈는데 2번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설명하면 이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1월달에 할게요. 자,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끝났고 무슨 구제까지 끝났습니까? 자력 구제까지 끝났습니다. 자, 자력 구제 스스로 힘으로 구제하는 게 뭐예요? 자력 구제입니다. 응? 자,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거 상식으로 이제 사력 구제라는 게 있어요. 사력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개인의 힘으로 구제하는 게 사력 구제라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정당방위했어요. 이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와. 그럼 듣고 찾보자. 정당방위, 긴급피난. 그다음에 지금 말은 무슨 구제? 자력구제.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힘으로 구제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당방위 들어봤습니까? 네. 자, 도둑놈이 집에 돈 달라고 뭡니까? 칼 들고 와서 돈 달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이 뭡니까? 바텀한번 첫 번째 죽어봤어요. 너무 잔인한 얘기 하나? 자, 아침부터. 자, 다시. 자, 도둑놈이 뭡니까? 딱 들어와가지고 돈 내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뭐 하기 들어야 되잖아. 들어가 첫 붙는데 죽어버렸어. 무슨 방위 난다 이게? 정당방위. 아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둑놈 쫓아가는데 돈을 이렇게 던졌는데 돈이 뭔데 그 잔돈 있잖아요. 던지 뒤통수 맞는데 내중창으로 쓰러졌다. 이때도 정당방위가 됩니다. 아시죠? 네, 됩니다. 이게 정당방위예요. 이게 정당방위 어디서 나옵니까? 형법상에 나옵니다. 민법 내용이에요. 형법상 내용. 알겠어요? 긴급피난 뭡니까?
자, 잘 그림이 잘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이 꼬리가 있으면 개입니다. 개요. 개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개가 막 물을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뛰어서 남의 집에 넘어갔죠. 이게 뭐야? 긴급피난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이 사람 여주인인데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자, 뭐냐? 주거 침입죄거든. 근데 이거 피난하기 위해서 이제 긴급 피난하기 위해서 넘어갔죠. 이럴 때는 뭐예요? 주거 침입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럽니다. 위법성이 없어지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거 긴급 피난합니다. 요 두 개는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다? 형법상에 나와. 시험 내겠어 안 내겠어? 우리 민법에 뭐가 있다? 자력구제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스스로 힘으로 구제하는 거 뭐 있다 그랬습니까? 자력, 방위권과 탄압권이 있다 했잖아. 한번 볼게요. 실장님이 있다 없다? 실장님 누가 그랬어? 점유 보조자도 자력구제 행사할 수가 있다. 점유자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점유 보조자도 인정되는 게 무슨 구제다? 자력구제다. 근데 간접 점유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옆에 적어놔라고. 그게 포인트야. 자, 우리가 점유 보조자는 자력구제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동그라미 해놓고. 근데 간접 점유자는 됩니까 안 됩니까? 간접 점유자는 O다 X다 X. 자,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십니다. 누구는 있는데? 점유 보조자와 직접 점유자는 있다 없다? 자력구제가 있는데 간접 점유자는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점유권까지 끝났고요.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소유권입니다. 자, 이제 뭐 들어간다고? 소유권. 자, 소유권. 이것도 이제 법조문을 외우려 하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요 X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건물 갖고 있어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사용 뭐야? 이 건물 5층짜리 건물인데 5층짜리 전부 사용할 수 있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수익, 임대나가 월세 받을 수도 있다. 처분해가 수익 받을 수도 있죠? 처분할 수도 있다. 그게 소유권의 정의가 뭔데요? 소유권은 자,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무슨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왜 법률의 범위 내에서란 말을 붙이냐면은 자, 우리가 공공복리를 위해서 헌법상 소유권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맞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어요. 네, 제한할 수 있어요. 네? 제한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제한할 수 있으니까 무슨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슨 권이란다? 소유권이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소유권의 정의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죄송합니다. 좀 꺼주십시오. 예. 예. 여러분 가만 앉아 있어도 땀이 나죠? 그래서 좀 덥네요. 자, 봅시다. 자, 다시 봅시다. 자, 소유권의 정의가 뭐라고? 소유물을 갑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한다. 자, 줄거로 갑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봅시다. 제1절 서설에서 소유권의 의의에 나와 있습니다.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전제 조건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처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예요? 권리의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그 내용입니다. 밑에 가서 이제 소유권의 성질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참고합시다. 전면성이 뭐예요? 전면성. 자, 일로 와보세요. 일로. 내가 이 건물에 5층짜리 건물에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이 건물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전면성이 있습니다. 전면성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혼일성이 있죠. 이 혼일성이 뭐냐면 옆에다가 혼동 적어놓죠. 혼동. 자, 혼일성, 혼동이에요. 혼동. 자, 적읍시다. 혼동이 뭐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저번 시간 마지막 시간에 했습니다.
자,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 들어봤어요? 그러면 제한 물권하고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뒤에는 제한 물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했잖아. 예? 자, 혼일성은 뭐냐면은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이 스킵 보면 하나밖에 안 남아. 혼일 소유권밖에 안 남는다고. 알겠습니까? 됐어요? 저번 시간 우리가 혼일성 뭐야? 혼동을 했잖아. 혼동. 전세권자가 뭘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전세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했잖아.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자, 이럴 때 섞이고 난 다음에 뭐밖에 안 남는다고? 소유권밖에 안 남는다고. 에? 이게 혼일성. 됐어요? 이해 안 되면 취합부 된다고. 안 나온다니까. 알겠죠? 나 취합부 됩니다. 자, 밑에 갔어. 세 번째 항구성. 항구성이 뭐요? 한번 물어볼게요.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분 갖고 있는 소유권이 소멸시효 20년 살았는데 뭐 소유권이 소멸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지금도 난리 났는데 지금 뭐 토지 공개념 한다고 그러니까 난리 났잖아. 지금 속 들어갔잖아. 지금 이 정부가 이제 토지 공개념 하고 뭐 국구화 시키고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또 추미애 장관이에요. 추미애 유보 장관 될 사람인데 그 사람도 뭐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우리 민법의 헌법에서 뭐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돼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그 헌법을 바꿔야 돼요. 헌법을. 그 헌법 하려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제 바꾸려는 이유도 그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지. 예? 연동형 비례대표 알고 있어요 그게? 그 어떤 내용입니까? 잘 모르죠.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한국당이나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피해를 보는데 누구한테 혜택이 들어갑니까? 이제 소수당이 지금 혜택이 갑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내가 이제 뭐 지역구로 해가 100석 얻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정당 지지했을 때 30% 받잖아요. 30 받으면 이제 30%에 대해서 이제 비례대표 한 개도 없는 거야. 투표를 했지만. 왜? 100석이 3분의 1 찼으니까. 무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그게 30 그러니까 인원이 의석이 25석이나 30석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좀 희한하게 돼 있어 이게. 근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그 내용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근데 사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사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하여튼 그래 돼 있는데 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상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끝내시다. 자, 다 필요 없고. 하여튼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되는데 우리 법상에도 뭡니까? 소유권의 정의가 뭐라 했어요? 아까 전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무슨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유권은 뭡니까? 뭘 보호하냐면은 아까 항구성이 있어야 된다. 항구성이 뭐냐면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한번 우리 복습을 할 건데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뭐가 있더라 그랬습니까? 시효가 뭐예요? 시간이 흐름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소멸한 효력이 있다. 뭐예요? 소멸시효. 요 밑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용인물권. 용인물권이 뭐가 있었습니까? 복습, 지상권 적읍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자 이런 것들은 용인물권이 하죠. 이 용인물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립니다. 걸리면 난리 납니다. 이거 난리 납니다. 자, 소유권이 우리 어렵게 뭡니까? 몇십 년간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이 소유권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무슨 성이 있다? 항구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우리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용인물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20년간 행사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뭐합니까? 소멸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 넘기시고 넘기기 전에 탄력성 있죠? 탄력성 설명 안 했어요. 자, 탄력성 한번 봅시다. 탄력성이 뭐예요? 내가 이 건물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돈을 1억을 빌렸어요. 얼마 빌렸다? 1억 빌렸어요. 자, 그러면 이 1억을 변제를 할 때까지 다시 1억을 뭐 할 때까지요?
변제할 때까지 저당권에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한 받죠. 뭘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교민 알리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돈 변제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완전한 권리로 들어오죠. 맞죠? 이게 탄력성이 합니다. 그 소유권은 무슨 성이 있다? 탄력성이 있다 이거예요. 고생했습니다. 시험 절대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아시죠? 혼동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혼동은 혼일성 섞이면 뭐 남아? 소유권만 남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항구성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다? 용인물권. 용인물권 저는 뭐 2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 그게 중요하다. 됐습니까? 네, 나머지 특성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넘기시면 돼요. 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로 갑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자, 토지 소유권의 범위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자, 212조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어떤 것이냐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212조, 211조가 뭡니까? 소유권에 관한 정의고, 이제 토지 소유권의 범위 나오는데, 갑이 여기서 여기까지 토지 소유권의 주인입니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누구 거예요? 가거예요. 맞습니까? 네, 가겁니다. 자, 이 건물을 을이 지었습니다. 이 건물 누구 겁니까? 안 해요. 적어놨으니까 알지. 뭐 맞죠? 을이죠. 을 거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건물을 지었다 누가 을이 그러면 그 건물은 누구 건데? 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토지 소유권에 방해가 되잖아. 그럼 철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철거해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건물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다 말. 그래서 이 건물에 철거 청구는 할 수 있는데 퇴거 청구는 못 한다. 이게 시험에 29회 때 나왔었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 땅에다가 어떤 사람이 을이란 사람이 건물을 지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거해야 되지. 나가라고 할 수 없다. 왜?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자연석이 있어요. 자연석. 누구 겁니까? 가거죠. 네? 가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밑으로 갑시다. 쭉 이제 지상 좀 받고, 네? 이제 위에 좀 받죠. 이제 밑에 가야지. 네?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서 여기 이제 강물 있어요. 강물. 광물은 누구일까? 국가 겁니다. 국가 거.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도 누가 국가가 줍니다. 강업권.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라고요? 국유입니다. 국유. 자, 그래서 이건 뭐랍니까? 미채굴 강물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 지하수는 어떻게 될까? 지하수 누굴까? 국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내가 땅 샀는데 지하수 개발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하잖아. 그럼 지하수는 누구야? 토지 소유권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갈 거예요. 아시죠? 네, 갑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하수 봤으니까 이제 따뜻한 거 가야지. 온천수. 자, 물어볼게요. 온천수 누가 개발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비행기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 내 땅이다 지나가지 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토지 상하에 미친다. 212조입니다. 알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또 여기 또 위에 또 한 번 더 봐야 돼. 농작물이야. 이거 한번 배운 적 있는 것 같은데 농작물은 누구 걸까요? 경작자 소유다. 한번 들어봤어요? 저번 주에 했습니다. 맞죠? 농작물은 불법으로 경작해도 경작자 소유다 말이에요.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4번이나 나와서 4번인가 5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농작물은 진짜 중요합니다. 아시죠? 자, 이런 내용 자 정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212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어디에 미친다? 토지 상하에 미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하수 온천수 개발을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한다. 거기 토지 소유권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하수 온천수는. 됐어요? 자, 정리하시면 되고. 자, 상린관계로 갑니다. 시험 나와도 법조문만 나오지 밑에 이런 내용 나온다 안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농작물, 건물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미채용 한번 누구 거라고? 국유.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상린관계가 나옵니까?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서로 상자 이올린자입니다.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이용 조정 관계를 말합니까? 상린관계랍니다. 이웃하는 토지의 이용 조정 관계, 부동산 상호 간의 이용 조정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밑에 가서 어디 가냐면 의의 양갈로 1번이 정의가 아니고 양갈로 2번입니다. 자, 줄 것입니다.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간의 이용 관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조절하기 위해서 민법 216조 내지 244조 내지가 뭐예요? 부터 216조부터 이 말입니다. 내지 안 하고 부터 하면 되는데 내지라고 이제 어려운 단어 씁니다. 부터 244조까지 서로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규율하고 있는 법을 무슨 관계를 한다? 상린관계를 한다 말이야. 그래서 소유권 범위를 확정하는 경우가 있고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밑에 양갈로 3번이. 자, 그러면 상린관계 정의가 뭔데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상린관계 뭐랬어요? 이웃하는 소유권의 이용 조절 관계를 상린관계라 한다. 됐어요?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적용 범위에서 보세요. 이거 소유권뿐만 아니라 자, 끝에 가면 나옵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준용한다 돼 있죠. 그거 이제 줄권하고 현관 빼놓으시고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상린관계가 준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인지 사용 청구권이 이제 216조 내용인데 이게 어떤 거냐? 자, 7번 보세요. 세 가지 있는데 설명드릴게요. 인지 사용 청구권이 뭔데? 모르지. 설명할게요. 자, 갑이 이 토지의 소유자고 을이 토지 소유자인데 위에 건물이 있는데 태풍 지진이 와가지고 이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벽이. 그럼 이 보송사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지. 그럼 을이 갑을 찾아가가지고 땅 좀 사용하자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인지 사용 청구권이다. 알죠? 린자인데 이율 린자인데 두음 법칙에 의해서 인자가 됩니다. 아, 어렵죠. 두음 법칙과 다 합치 됩니다. 린자인데 북한에서 린자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인으로 고치잖아. 들어봤어요? 예? 북한 애들은 뭡니까? 이시가 아니고 리시 하잖아. 예? 우리는 뭡니까? 이시로 바꾸잖아. 오케이? 알겠어요? 갑자기 뭡니까? 민법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설명해야 되니까. 인지가 뭐예요? 지자가 땅지거든. 한자는 지금 없는데 한자 있나요? 없죠. 네, 나중에 기본소문 한자 다 돼 있어요. 인접하는 토지의 이용 조절 관계를 뭡니까? 좀 사용하자고 청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지 사용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자, 칠판 보세요.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토지 좀 사용하자. 뭐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사용하면은 뭡니까? 뭐 돈 달라 얘기 안 하죠. 뭐랍니까? 나중에 소전 살해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잖아. 근데 며칠을 사용하면 뭡니까? 가만 얘가 와서 얘한테 가서 뭐랍니까? 10월입니다. 왜 10월입니까? 돈 좀 더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럼 입에다 뭐 해줘야 돼? 돈 확 집어줘야 됩니다. 확 물죠. 예? 아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내가 이 건물에 일부가 파손됐어요. 옆에 토지 좀 사용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법이 돼 있다니까. 알겠어요? 좀 사용하자. 그래, 알았다. 사용해라. 근데 좀 돈 좀 주가 사용료. 줍니까 안 줍니까? 손해 보상하라고 돼 있다니까. 자, 봅시다. 밑에 인지 사용 청구권 1번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주거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이 납니다. 주거 허락도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 침입죄예요. 아시죠? 주거는 승낙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3번 보니까 보상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그 얘기입니다. 내용 끝났잖아. 216조 내용이에요. 인지 사용 청구권 이랬습니까? 이해만 하면 돼. 이거 외우려 하지 말고.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밑에 가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별표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시험에 10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지문까지 합치면 5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자, 이 인지 사용 청구 밑에 있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우리 판서 노트에 몇 페이지 있습니까? 47페이지 나옵니까? 그래서 상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주위 토지 통행권입니다. 이게 판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정리하고 갑시다. 그림도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공로가 뭐야? 공적인 도로. 그래서 이게 갑의 소유자고 을이 소유자인데, 자, 이 토지는 뭡니까? 도로 나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맹지라 부르죠. 맹지. 예? 맹지 부르는데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219조하고 220조 내용을 이해를 하면 되네요. 이해. 지금 이제 우리 파트에서는 그 법조문을 이해하는 게 가져줄게. 주위 토지 통행권은요. 자, 첫 번째 공로로 나갈 길이 없거나 만드는데 가담 비용을 요할 때는 자, 인지의 토지를 뭐 주위 토지 통행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말이에요.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그러면 자, 통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여기 건물이 딱 있어. 건물 중간을 뚫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법조문에 뭐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반복을 해야 한다고. 아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냐? 갑이 통행하고 있으면 갑이 와서 뭐랍니까? 시버립니다. 막 지나가니까 막 지나가네 계속 지나가네 이러면서 뭐랍니까? 돈 내라 이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손해를 보상해 주게 돼 있다. 그래 돼 있습니다. 법에.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잖아.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할게요. 주위 토지 통행권은요, 공로로 나갈 길이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통로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만들 때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해서 만들어야 돼. 이 중간에 건물 뚫고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 아시죠? 그리고 손해를 보상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 이게 219조의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봅시다. 자, 밑으로 갑니다. 의 있죠, 의. 이제 의 읽어보면 돼. 이제 다 이제 이해됐어. 자, 볼게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 공적인 도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자, 줄 거에 대해 어디 현관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자, 공로가 있다 없다? 나갈 길이 있다 없다? 통행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두 번째 요건이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말 수 있습니까? 개설할 수도 있답니다. 됐어요? 이게 219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면은 주위 토지 통행권 행사의 보상이 뭐 나오는데, 다른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때는 통행지 또는 통행 개설지에 가장, 자, 나왔죠? 어떻게?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통행지 소유자에게 뭐 해야 됩니까? 손해가 생겼을 때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돼 있잖아. 됐어요? 다 했네. 자, 칠판 보세요. 이제 다 이랬어. 우리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뭡니까? 공로로 나갈 길이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 때 통로를 개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근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으로 통로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손해를 보상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100% 이랬다.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지만, 자, 100% 됐다. 끝. 됐어요?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됐고, 그다음 밑에 가서 경계에 관한 상관관계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경계 한번 봅시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뭡니까? 대부분이 아파트 살잖아. 근데 아파트 살기 전에 옛날에 뭡니까? 단독주택 살았잖아요. 경계가 뭐야? 담이잖아. 그럼 이게 경계표 담이라고. 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외우는 게 이해만 하면 돼. 자, 담 설치할 때 비용 어떻게 됩니까? 공동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원칙이.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거 우리 집에서 그냥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누구야 이 담은? 그렇죠, 만든 사람 거예요. 알죠? 근데 법에는 어떻게 있다고? 공동의 비용을 만들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 돼 있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 담을 분할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분할해 보지. 그 벽돌 하나 네 가지고 하나 내 가지고.
그래서 법상 우리가 분할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예? 경계표 단과 공용 부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승강기 있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분할 금지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20분에 한 분할해 보세요. 뭐 사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할 금지하고 있는 거 두 가지. 뭐가 있다? 공용 부분과 경계표 탐입니다. 자, 그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밑에 갑시다. 자, 그러면 밑에 읽어보고 갑니다. 1번 경계표 담 설치권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의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가 있다. 비용은 상방이 절반에서 부담합니다. 근데 측량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 7번 보세요. 7번 보세요. 측량 비용은 자, 요 토지가 이렇게 생겼고 얘는 토지가 이렇게 크게 생겼다. 측량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크면 클수록 측량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측량 비용은 무슨 비율? 면적 비율로 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토지 면적 비율에 부담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이 이제 240조 내용인데 수지 목권입니다. 수지가 뭐야? 연예인 이름이 아니야. 수지는 나무 가지야. 또 수지를 모르는 거 아니야? 예? 뭐 옛날 사람들 강수진 알아도 우리가 수지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때 세대는 뭐야? 강수진 알아도 우리가 수지는 지금 모르잖아.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세대 차이가 나는데 일단 그거 다 필요 없고 수지는 뭐라고요? 여기서 그 연예인 수지가 아니고 나무 가지를 수지. 목근은 뭐야? 뿌리. 목근. 알겠어요? 나무 뿌리.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시험 다 돼 가는데 수지가 뭐예요? 목걸이 뭐예요? 물을 오면 어딥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저 마음속으로는 갑은 가르쳐 주는데 저 마음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 시험 다 돼 가는데 수지 목건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얘기가 안 되잖아. 얘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물을 오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봐야 되겠구나. 아시죠? 그 생각이요. 자, 수지가 뭐라고요? 나무가지, 목건. 자, 이거는 우리 시험에 17회 때 나오고요. 28회 때죠. 28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보고 갑시다. 이 법조문을 이해합시다. 자, 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지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소유자가 얘한테 가서 뭐라 해야 됩니까? 나무를 그냥 바로 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가 나무는요, 뿌리가 나무 가지가 어떻게 뻗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함부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제거 청구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잘라봅니다. 알죠? 근데 나무 뿌리가 넘어오면은 뿌리는 많아 안 많아? 넘어왔죠. 바로 잘라도 살아 안 살아? 산다니까. 그래서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맞죠? 그런데 시험에는 지금 낸다 안 낸다? 낸다 이 말이야. 나무 가지가 넘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X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갑시다. 읽어봅시다. 2번입니다. 수지 목근의 제거권에서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을 때는 그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 자, 제거 청구부터 해야 됩니다. 응하지 않을 때는 청구권자가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뿌리가 넘어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17회 때하고 28회 때 시험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나왔었던 건데.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3번이 이제 뭡니까? 건축물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상 떼야 된다고? 반 미터 이상 떼야 됩니다. 반 미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옆에다가 임의 규정 적어놓으시고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반 미터 이상 떼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상인관계에 대해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소유권의 취득부터는 좀 쉬었다 갑시다. 10분 쉬었다 합니다.